자, 오늘 리뷰할 페이퍼는 나와라. 그래. 자, Comprehensive Survey of Hallucination Mitigation Techniques in Large Language 모형이라고 하는 이 페이퍼입니다. 페이퍼가 여기 보면 2024년도 퍼블리시가 돼서 이제는 2023년도 페이퍼를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 페이퍼도 옛날 이야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사이테이션 했던 페이퍼들 있죠. 뭐 이런 메서드처럼 너무 뭐 3.0 가지고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에 대한 리뷰예요. 이건 too old. 이런 메서드는 지금 쓸 수도 없고 지금 나와 있는 기준으로는 뭐 여기서 웹 서치 같은 거 어때요? GPT-4에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뭐 나는 이런 메서드, 뭐 프레임워크 개념은 괜찮은데 그 프로그램 쓸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4.0의 컨텍스트 윈도우도 커지고 4.0에서도 이제 물론 프레임워크는 살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 같은 거 있죠. 네. 전체적인 어떤 틀 같은 거는 살아 있지만 아이디어는 살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했던 무슨 뭐 패키지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아웃데이트 돼서 거의 큰 의미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쪽 분야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빨리 발전하고 있지만, 자,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 뭐예요? 그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직, 그 다음에 뭐예요? 게이머, 그 다음에 뭐예요? 라이즈. 매직 게이머가 라이즈 한다라는 이야기로 그 large language 모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교육은 뭐였었어요? 뭐 테이블 만들고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아웃라인 만들고 그거 제일 먼저 했었죠. 아웃라이너, 테이블 메이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요. 근데 처음이 매직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매직 게이머는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기계가 도대체 이게 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눠야 된다. 처음에 뭐 knowledge retrieval,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거 생성하는 거, 계산하는 거,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아니 기계한테 뭘 시킬 때 Q&A로 할 거야, 뭘 할 거야? 이 과제를 잘 하냐 못 하냐, 제대로 이거를 수행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드릴게. 무슨 과제를 시키는 거야를 이야기를 안 하면 how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hallucination이 굉장히 저는 잘못된 용어라고 봐요. hallucination은 knowledge retrieval 할 때 있죠. Q&A 할 때 이야기예요. factual knowledge 있죠.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야 뭐 지금 오늘 날짜로 뭐 대통령이 누구냐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너무 뻔뻔하게 하는 거 있죠. 근데 factual knowledge retrieval에 관련된 이슈라고. 그때는 hallucination이 말이 돼요. hallucination 자체가 환각이 돼가지고 지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GPT를. 그냥 Q&A 머신으로 쓰기 때문에 이건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Q&A로 쓸 때 그럼 무슨 능력을 쓰는 겁니까? 매직 게이머에서 뭘 쓰는 거예요? knowledge retrieval 하는 purpose로 쓰는 거예요. 그 task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hallucination은 굉장히 큰 이슈예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근데 그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외부에 묻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보를 주지 않는 이상은 GPT가 잡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search 엔진을 써야 된다고 이 페이퍼에서 이야기하죠. 혹은 knowledge base를 쓰면 줄일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 왜 GPT를 쓰냐고 search 엔진을 쓰지. 답답하네 이 사람들아. 아니 search 엔진을 쓰면 줄인다며. 그러면 구글을 검색을 해. 왜 GPT에 오냐고 질문하고 답하고를. 무슨 말 knowledge base가 있으면 hallucination이 줄어요. 질문 답하고 할 때. 그럼 그 knowledge base를 쿼리를 해. 뭐 하려고 GPT를 쓰냐고.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책을 찾아봐야지. 모르는 게 있으면. GPT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고. 왜 그게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그러니까 GPT가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search engine integration 하는 게 굉장한 메서드인데요. 구글에 설치해 가지고 그 정보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니 멍청한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질문하고 답변할 때 그 search 엔진을 쓰면 되지. 참 답답합니다. 근본적으로 좀 생각하시라고. 여러분들 그런 식견이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뭐여야 되냐면 아니 교수님 Q&A 말고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knowledge retrieving 하는 것 말고 다른 거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hallucination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GPT가 생기는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desirable한 outcome하고 deviating 되는 게 있을 거라고. 그때는 오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quality control인 거예요. 뭐 오류야 오류는. hallucination은 factual knowledge일 때 factual knowledge이기 때문에 뭐예요? 참과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거짓말한다는 게 명징하잖아. 그때는 hallucination, 그때는 Q&A고 factual knowledge retrieval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지. 답답한 사람들아. 페이퍼 읽으면서 속으로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전산에 전공한 사람들인데 기계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무슨 뭐 전산 전공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문돌이 문순이잖아. 그러면 인문학적인 인사이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뭡니까? 뭐 블룸스 텍사노미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 놨잖아. 매직 게이머. 무슨 태스크인지 명징하게 정해야 됩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제가 무슨 과제인지를 정해야 돼요. 기계하고 할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Factual knowledge는 뭐예요? 참과 거짓을 우리가 체크업을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ground truth라는 걸 가지고 참과 거짓이라는 게 있는 곳에서 놀잖아요. 근데 knowledge retrieval이 아니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knowledge retrieval 그 위에 뭐였어요? 우리 지금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질문하면 답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하는 게 뭐예요? 무슨 태스크 시키는 거예요? 뭘 만들어라 그러잖아. 만들어라 그런 거 아니야. 뭘 문항을 만들어라. 무슨 뭐 코드를 만들어라. 디스트럭터를 만들어라. 그 태스크는 뭡니까? 무슨 태스크를 generating이라고 하는 거죠. 생성이라는 태스크라는 거예요. 그 글을 써라. 예를 들어서. 그런 태스크잖아. 그 태스크 할 때는 참과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제는 없어요.
아니 글을 만들었는데 참인 글과 거짓인 글이 어디 있냐고. 그 factual knowledge 빼고 잘된 게 있고 못된 게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된 건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 그 영역이 아닌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factual knowledge가 아니면. 근데도 우리는 뭡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생성했어. 아, 참. 하나 더. 그 다음에 매직 게임은 세 개만 알면 돼요. 맨 밑에 뭐였어요? Factual knowledge retrieve는 있다 그랬어요. 알아야 된다고. 맞아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생성이었죠. 그 위에 최상위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쌤, 뭐라 그랬어, 내가? 기계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랬어. 지금 다현쌤은 알고 있으니까. 언제쌤하고 선영쌤하고 복습 좀 합시다. 뭘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랬어, 기계가. 단순하게 물어보면 답하거나, 풀라거나, 그게 아니라 뭘 만드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했어. 그 다음 뭘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랬어. 선영쌤, 그 옆에 있었잖아. 아, LLM을 그냥 그래 Q&A로 쓰지 말고 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선영쌤? IMPS 가서 내가 같이 있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때 그러니까 옆에서 코아서로 같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 IMPS에서 들었던 사람 다 모른다는 얘기나 똑같지. 뭐 떠들긴 떠드는데 니 떠들으라 그런 거지. 리플렉션 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 내가. 기계가 리플렉션 지가 하고 지가 한 거를 가지고 보면 지가 한 걸 가지고 뭘 찾아내는 것 같아. 지가 한 실수를 지가 찾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그 능력은 그냥 질문하고 답하고 뭘 만들고 하는 능력보다도 수가 높은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그거를 알아야지 이 게임에서 퀄리티 컨트롤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 모든 거는 LLM은 퀄리티 컨트롤을 얼마나 내가 잘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 실력이 갈리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뭐고 간에 아니 원하는 아웃풋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게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해야 될 거 아니야. 프롬프트를 짜든지 뭐 파이프라인을 만들든지 뭐 파이프 담배를 피우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승전 뭐라고요?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뭐 할 수 있어요는 대충 보면 나와요. 남들이 뭐 했나 쳐다보면 나와요. 아, 그림을 그렸어? 비디오를 만들었어? 아, 뭐 이런 거를 했어? 그거는 대충 하면 나와요. 대충 베껴도 나와. 근데 그건 밥 벌어먹고 못 살아요. 왜냐면 그 아이디어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잖아. 전문성이 그렇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참 인문이지. GPT로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걸로는 승부가 안 납니다. 그럼 승부는 어디서 나요? 여러분의 전문성은 어디서 나냐고. 먹어도 돼요가 아니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는 잘하는 게 됩니다에서 승부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승부의 첫 번째 단추는 뭐라고요? 리플렉션 시키는 겁니다. 하고 나서 너 오류 한번 잡아봐. 어떻게 하면 오류를 잘 잡을 수 있게끔 하는지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나오기 위해서. 그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우습죠? 제가 이야기하니까 대충 이야기하니까.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깊이만 우리가 퀄리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결국엔 핵심은 기계 만들어서 기계한테 리플렉션 시키고 그 리플렉션 얼마나 잘 시키는가에 대한 승부를 두고 거기서 결판이 나요. 이 사람이 짠 프롬프트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파이프라인 프로세스는 퀄리티가 좋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먹는 겁니다. 다 먹어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나왔던 모든 것들은 그거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고 Q&A는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Q&A를 버리면 뭐만 남아요? 처음에 뭐래요? question answering 있다 그랬죠. knowledge retrieval. 그다음 reflection은 뭐예요? 뭘 만들고 나서 만든 것에 대한 수정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reflection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중간에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뭐 게임인지 내가 무슨 게임으로 넘어가는지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기계한테 뭘 만들어라 그래. 그 다음에 reflection 시켜. 그 다음에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해내는 거 있죠. 그 과정을 우리가 validation, evaluation, self-evaluation이라고 그래요. 기계가 하고 나서 셀프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를 어떻게 고도화시킬 건가에 대한 게임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했던 이야기 있죠. Q&A는 뭐 팩트 체크를 하면 되잖아. 팩트 체크 머신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멍청하다 그랬어요. 팩트 체크 머신이 있으면 그 팩트 체크 머신 그 따로 쓰지 말, LLM 쓰지 말고 그걸 쓰라고. 병신들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잖아. 왜 LLM을 써? knowledge base랑 search engine을 쓰면 되지.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Q&A는 게임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Q&A 가지고 뭐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고. 헬루시네이션 이야기하지 말라고. 게임이 아니라고. 그 어디가 게임이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generating 하는 건데 generating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이게 팩트냐고. generating은 뭐예요? 좀 잘 된 게 있고 못 된 게 있고 내가 원하는 쪽이 있고 하이 퀄리티가 있고 로우 퀄리티가 있죠. 그거밖에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이 퀄리티인지 그 밸리데이션 하는 거잖아. 리플렉션은. 그래 안 그래요? 뭐 간단한 오류 같은 건 잡아주지. 근데 결국에는 그건 뭐 싸움이에요. 야, 이게 좋은 거는 뭐야? 나쁜 거는 뭐야? 그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기계가 어떻게 좋은 거와 나쁜 거를 아냐고. 그럼 뭐 싸움으로 넘어가요? 손 좀 들고 이야기해봐. 내가 뭐 싸움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이 게임은 결국에는 뭘 잘 만드는 싸움이라고. 라이즈를 할 때 결국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손 들고 좀 루브릭이라고. 결국에는 루브릭 싸움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봐. 기계한테 한번 네가 생성해. 우리 파이프라인 이제 카파에서 파이프라인 잘 되잖아요. 생성해. 리플렉션 해봐. 그럼 리플렉션 뭘 하라고? 뭐 밸리데이션 해봐. 뭔 소리야? 기계가 밸리데이션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루브릭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그 루브릭이 사람도 합의하고 사람한테 시켜서 기계가 한 거랑 내가 한 거랑 기계가 한 거랑 사람이 한 거랑 비교해서 기계가 사람만큼 이밸리에이션 하네. 이 도메인에서 이 루브릭으로 그거 보여주는 게 여기서 끝판왕이라고요. 결국엔 루브릭 싸움입니다. 라이즈 싸움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루브릭 싸움이에요. 내가 그 루브릭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퓨샷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만드는가가 이 게임의 성패를 가릅니다. 내가 선영쌤한테 칭찬 오래간만에 했잖아. 루브릭 잘 만들었더라고. 거봐. GPT한테 시키니까 잘 만들지. 그 루브릭도 누가 만든다고요? GPT가 만듭니다. 드래프트를. 결국에는 우리는 GPT가 그 루브릭을 잘 만드는 프롬프트를 만들 뿐이에요. 그 사람이 선생님 그 일일이 다 본인이 라이팅 했다고 생각해봐. 그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거를. 그 루브릭 만드는데. 몇 달이 걸려도 못 만듭니다. 본인이 한 땀 한 땀 라이팅을 하면. 그럼 그 돈의 가치를 아시겠죠. 그 가치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거 보고 전문가한테 리뷰하고 동의받고 루브릭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뭐 evaluate 한다, verify 한다, 뭐 validation 전부 다 햇소리예요. 전부 다 햇소리야. 왜냐하면 그 어떤 페이퍼도
기계한테 이밸류에이션 할 때 무슨 루브릭을 어떻게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지 이야기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우리는 평가 전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루브릭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 루브릭을 안 주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할 때 루브릭 없이 어떻게 평가해? 팩트 체크 아닌 경우에는 참 거짓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체크하냐고. 리저닝 같은 경우 참 거짓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거 아닌 경우 제너레이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관점에서 페이퍼를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Q&A가 아닌 것은 generating이고 generating reflection 있고 reflection 시키는 방법이 있구나. 그 다음에 팩트가 있는 knowledge base나 search engine은 그거 가지고 지금 팩트 체크할 것 같으면 그냥 그거 쓰지 말라고 비싼 large language model을 쓰나.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Q&A가 아니라 뭔가 생성해가지고 이게 잘 된 것이냐 못 된 것이냐 볼 때 evaluation criterion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건 수치화가 돼요. 어떤 건 수치화가 안 되고 어떤 건 평균 구해도 돼요. 어떤 건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나쁜 거 우리가 뭔가 루브릭이 있는 상태가 돼야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돼야지 뭔가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브릭을 잘 만드는 쪽으로 루브릭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서 기계가 스스로 이밸리에이션 하게 하거나 밸리데이션 하게 하는 쪽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쓸 때 그 이야기를 안 하면 제가 이야기를 왜 이 교수님 첫 번째 발표가 당신이 LLM 한다고 완전히 뒤집는다고 왜 첫 번째 발표가 매직 게이머 라이즈로 IMPS 가서 이야기하셨어요. 뭐 딴 것도 보여줄 거 많은데 그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페이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맨날 손 들고 물어볼 거야. 기계가 여러분들 뭐 LLM이 한 건데요. 뭐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해보이 됩디드가가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 제대로 된 거 맞아? 뭘 하든지 간에 기계가 한 게 제대로 한 거 맞아? 어떻게 알아? 결국에는 그쪽으로 간다고. 그거를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자꾸 생각하시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매직 게이머 라이즈는요.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거 관련돼서 페이퍼 시작합시다. 자, hallucinator는 뭐예요? factual인데 그러니까 팩트가 있고 팩트가 아닌 거 있을 때 그렇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거짓말인데 뭐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Q&A를 쓸 때는 문제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summarizing medical record나 customer support conversation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Q&A가 아니라 굉장히 하이 레벨을 쓰는 거죠. 이럴 때 에러가 있으면 어때요? 팩추얼한 상태에서 에러가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could lead harm이래. 또 웃겨. 기계가 이걸 한 걸 그대로 쓸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어. 아니 의사는 의사한테 가서 하고 사람이 아니 내가 지금 뭐 이혼을 하든 무슨 뭐 부도가 나든 뭐 법률 상담을 얘한테 왜 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을 의사가 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해야 되는데 뭐예요?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드래프트를 만들어줘서 그 속도를 증강시키는 용도로 쓰십시오. 효율성,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efficiency를 증강시키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기계가 기계가 한 게 맞네 안 맞네 틀리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오버롤한 퀄리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Q&A 아닙니다. Factual knowledge도 있어야 되지만 그 위에
윗단에 있는 굉장히 사람들이 인지적인 그 변호사나 의사 선생님이나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들 그다음 제가 하는 일은 왜 없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쓰는 게 싸.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인지적으로 뭐라고요? expensive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는데 대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전문가를 뭐라고요? 그 전문가가 하는 뭐라고요? productivity.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productivity를 증강시킬 수 있다고요. dramatic하게. 근데 최종 검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최종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게 fair한 use고 appropriate use라고.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dataset utilization입니다. 예를 들면 뭐 search engine 같은 거. 그 다음에 common task를 쓰는 거, feedback mechanism. feedback mechanism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고 나서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검증하게 하는 self-reflection이라고 저는 self-evaluation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reflection이 맞는데 rise를 붙이려고 e를 썼어요. self-evaluation을 썼어요. 자,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할 때 우리가 프롬프트에다가 뭐 다이내믹하게 뭐예요? 처음에 우리는 그래서 제가 테이블 메이커랑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이야기했었죠. 아웃라인 만들어서 structured 된 아웃라인을 프롬프트에다가 summarize해서 집어넣는 과정은 뭐라 그랬어요?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그거는 사전에 여기서 나와야 돼, 이곳에서 나와야 돼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핵심만 추려가지고 집어넣고 그 속에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문항을 만들어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스탠다드 같은 거 정리를 잘해서 넣으면 여기서 문항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셋 유틸라이제이션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요? ontology model based prompt engineering이라고 그래요. 그걸 테이블이 됐든 무슨 뭐 트리가 됐든. 그 다음에 feedback mechanism, sample, common task는 뭔지 모르겠어 나도 잘. common task는 한번 봅시다. 그래서 retrieval types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hallucination, factuality에 대한 이슈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뭐 inaccurate하거나 completely unfounded 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mitigating 하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그럼 하는 거는 hallucin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오버롤 퀄리티를 증강시키는 거는 hallucination 아닙니다. hallucination은 factuality에 된 거고 그냥 우리는 quality assurance인 거예요. 우리가 desirable 된 퀄리티를 어떻게 증강시키는 가를 하기 위해서 rise가 들어가니까 얘보다 수가 높아요. 단수가 높다고. 예를 들어서 hallucination은 factuality는 fact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게 따로 있지 않는 이상은 검증이 안 돼요. 그럼 따로 줄 것 같으면 그거 쓰면 돼요. 그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피드백 메커니즘 진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reflect 특히 self feedback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가 그 한 것을 피드백을 지한테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self evaluation, self reflective 하는 self reflective가 이게 아침 조회 같은 말이잖아. reflect가 스스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eflection은 최상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피드백 메커니즘이나 reflection 메커니즘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external information retrieval인 거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지금 GPT-4도 잘 되기도 할 뿐더러 이거는 뭐 하고 early refinement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 early refinement가 풀이고 그쵸? 피드백 메커니즘이 좀 레이러죠. 처음에 early refinement 하고 그 다음에 external information retrieval 중간에 하든지 처음에 하고 혹은 나중에 뭐예요? 피드백 메커니즘 집어넣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잘 만들어진 프롬프트는 결국 그 구조로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프리는 뭐가 승부처예요. 어떻게 내가 좋은 정보를 내가 원하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를 프롬프트에다가 때려 넣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인데 그냥 때려 넣으면 복잡해지니까 굉장히 스키매틱하게 때려 넣는다 그랬어요. 그 온톨로지 모형화 시켜서 집어넣는 거고 그건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세 개인데 뭐라고요?
온톨로지 모형 만드는 거는 세 가지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페이퍼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 텍사노미 hallucination에 대한 텍사노미는 틀린 거 물어보는 거 이슈가 있습니까만은 자, 엠팩트 같은 경우는 hallucination mitigation에 대해서는 페이퍼가 나와 있다. 나중에 다 설명할 거니까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prompt engineering perspective 이렇게 본 거예요. 결국에는 prompt engineering이라는 게 아웃컴을 잘 만들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가 설계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프롬프팅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한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베스트 아웃컴이 나오게끔 하는 행위라는 거 아니에요. 그 베스트 아웃컴이 나오게 하는 거는 미티게이팅 이 사람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결국에는 미티게이팅 hallucination hallucination을 mitigating 하는 게 prompt engineering 한 목표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hallucination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환각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환각은 팩트일 때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retrieval augmented general 말은 좋은데 external authoritative knowledge base를 하거나 뭐 search 엔진을 활용하게 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게 있으면 확인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지금 뭐 GPT에는 웹서치 자체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또 이야기합시다. 웹서치 하면 그거 다 팩트냐고. 인터넷은 다 팩트입니까? 응? 거기는 거짓이 없냐고. 그쵸? 그리고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뭐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우리는 합의하는 거지. 이게 맞다고 합의하는 거지. 그 합의는 영원하냐고. 바뀌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구글 서치하면 그게 다 팩트냐고. knowledge 베이스 만들어 놓으면 다 팩트냐고. 그건 안 바뀌어? 예를 들어서. 그건 거짓 없어? 그건 누가 알아? 거기에 거짓이 있으면. 아무튼 이게 다 맞다고 보고 다 참이라고 보고 모든 게 팩트라고 할 때는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Q&A 쓸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기계한테 어디가 쇼부가 나냐면 소위 말해서 아니, 기계한테 뭘 생성을 시킬 거예요, 교수님. 근데 생성을 시켰는데 생성을 하려다 보면 factual knowledge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생성을 하다 보면. 그쵸? 그래서 생성을 시키는데 factual knowledge를 데이터베이스, knowledge 베이스가 있으면 같이 활용을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냥 Q&A면 그냥 knowledge 베이스한테 물어보면 되지. search 엔진에 물어보면 되지. 그쵸?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는 행위에서 뭔가를, 그걸 만들어내는 행위가 퀄리티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냐 하면 하거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search 엔진에 이런 거 쓰거나 여기는 뭐냐 하면 external knowledge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게 그냥 external knowledge만 쓴 게 아니라 using feedback generated by utility function 그러니까 피드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따로 해서 피드백을 만들어서 improving 하는 건데 피드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기계가 생성을 하고 라이즈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generate하고 우리는 뭐예요? 많이 generate라는 걸 썼어요. 한 번만 generate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그 이상한 게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많이 generate하고 여러 번 generate하고 그 여러 번 generate 한 것을 분석을 해서 quality control을 가는 게 라이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intra가 중요해요. intra라는 의미는 라이즈의 I는 뭡니까? intra죠. intra는 뭐예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 번 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해결이 안 됩니다. 가만 생각해 봐. 한 번만 한 거 가지고 하는 거하고 여러 번 같은 태스크를 여러 번 수행하고 그 속에서 고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한 번 하고 리플렉션 하는 거하고 여러 번 해놓고 리플렉션 하는 거하고 퀄리티가 어떤 게 좋을까? 당연히 여러 번 해놓고 리플렉션 하는 게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한 번 한 게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아무튼 improve external knowledge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툴러를 집어넣는 방법을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util A candidate response가 패스할 때까지 계속 도는 이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했었거든. 왜냐하면 해가지고 뭔가 response가 verification을 통과할 때까지 했는데 여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만들면 단점이 뭐냐면 아니 처음에는 뭐예요? 그 하나하고 통과하고 하나하고 통과하고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rise는 뭐예요? 여러 번 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 걸 만들어야 되지만 그게 더 효율적이어서 한 방에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태스크를 여러 번 할 때는 미리 같은 작업을 여러 번 하고 한 번에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이밸류에이션 크라이테리아만 잘 되면 좋아서 이게 더 expensive하고 verification을 할 수 한다는 얘기는 validation 한다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 루브릭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 결국엔 루브릭 싸우는데. 자, 보세요. evaluating LLM on question. 그럼 evaluation 하려면 criteria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쵸? 결국 이 싸움이에요. 그럼 이거 뭐 아이디어에 얼마든지 좋지. correctness를 한다가 measure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fact 같은 경우는 내가 바깥에 있어서 measure가 되지만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들에 대한 해결에 대한 이슈인 거지. 뭐 이거 가지고 하는 게 뭐 fact, ground truth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쉬운데. leverage search engine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GPT-4에서 당연히 되는 거고. 그쵸? 이거 완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잡아줄 수는 있지만 search engine 긁어오면 인터넷에 있는 게 다 팩트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어. 어차피 GPT도 인터넷 다 먹은 거예요. GPT 틀리는 만큼 인터넷 틀립니다. search engine은. knowledge base는 또 knowledge base인데 좀 우리 한 땀 한 땀 만들어 놨지.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knowledge retrieval 하게 되면 validate their accurate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knowledge base를 뭘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기계가 한번 만든 것을 예를 들어서 retrieval 한 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 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 knowledge retrieval method는요. 제가 교육할 때 플레이그라운드 교육 들으셨죠? 플레이그라운드에 보여가지고 내가 확률 보여줬잖아. GPT가 요까지 나오고 몇 개의 확률 그 posterior distribution 같은 거 구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거 구해주는 거 본 적 있죠? 또 못 봤다 그러지 뭐. 못 들었다 그러는데 뭐. 장사 없습니다. 안 배웠다 그러는데. 예. 교육할 때 플레이그라운드 띄워가지고 한 단어 치고 나서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 확률 보여줬잖아요. 그걸 라지스로 계산한 거라고. 라짓을 확률로 계산한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라짓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probability가 어떻게 나와? 그게 각 단어마다. 그래서 맨 위에 걸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randomly select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위에서 randomly selec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그 윗단에서 randomly 하기 때문에 그게 확률이 떨어진 게 select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하는 게 뭡니까? 확률이 떨어진 거는 절대 하지 말고 확률 높은 것만 써. 그거 temperature랑 타피로 조절된다고. 그러니까 이 페이퍼가 얼마나 outdated 돼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연구들이 지금 GPT에 들어가 있는 뭐예요? parameter, API parameter도 지금 그 카운팅이 안 돼 있는 페이퍼인 거예요. 2004년에 나왔는데도, 2024년에 나왔는데도. 이거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knowledge retrieval, knowledge base 돼 있으면 뭐 어쩌라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 방법은 use logic of output value 하는 것은 통제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PI 콜에서 이 logic을 이제 안 줘요. API 콜에서 줘야 될 거 아니야.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일을 하는데 logic이 그 API 콜에서는 뭐 completion인가 그거 이후로는 없어졌어요. 이게 안 준다고 이제 아웃풋으로. 그래서 옛날 버전에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있지도 않고
API로는 사용이 안 돼요. API로는 우리가 뭘로 통제해야 돼요? 타피라든가 템퍼리처로 가장 높은 것만 선택해줘. 그 안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일 높은 것만 선택해줘 하면 확률이 제일 높은 걸 줍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맞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GPT가 트레인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떻게 보장해 그거를? 응? 아니 그 라짓의 value를 안 준다고요. API에서는 라짓의 value를 주지. 응? API에서는 그냥 결과만 주지. 그 뭐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쭉 보일 거예요. 옛날에는 그 옛날 모형에서 complete 버전에서는 그게 라짓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서 여러 개를 출력으로 돌려달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버전은 없어졌어요. 그게 그거는 API는 파라미터를 조절한다고. 탑이나 그거는 조절해서. 그런데 그 값만 주는 거지. passable한 값에 large value를 쭉 주지는 않아요. 혹은 그 나온 값에 large value는 안 주는 것 같아. 지금 다음 단어에 large value를 옛날에는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large이 낮으면 다시 뽑으면 되잖아. 근데 그걸 탑이나 템퍼리처를 조절하면 그중에서 제일 높은 것만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뭘 그걸 해. 그 안에서 제일 높은 거를 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는 교육용으로 우리가 GPT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잖아. 그래서 교육용으로 이 단어가 5개가 있고 제일 위에 그중에 각각의 probability 혹은 각각의 large value를 줬었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이게 이런 구조로 의해서 한 단어씩 한 토큰씩 얘가 estimate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자, decompose and query framework의 DNQ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external knowledge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는 fine tuning을 해가지고 조금 더 3.0을 fine tuning을 해가 썼는데 3.5나 이런 걸 썼는데 fine tuning 해가지고 쓸 것 같으면 뭘 fine tuning해서 쓰나. fine tuning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왜냐면 케바케마다 fine tuning을 따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4.0은 fine tuning도 되지도 않습니다. 모델 너무 커가지고 지금 파인 튜닝 버전은 3.인가 3.5인가 뭐 어디 작은 모형만 파인 튜닝 되게끔 지금 릴리즈가 되고 있잖아요. 파인 튜닝 전용으로. 그게 지금 파인 튜닝을 한 게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자, 요거 리얼 타임 나왔습니다. 리얼 타임 베리피케이션 rectification ever라고 했는데 이게 rise랑 아이디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거랑 다른 거랑. 그 다음에 reasoning task에서 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사람은 이제 Q&A를 넘어서는 거예요. 야, 기계한테 시키는 게 묻고 답하고 factual이 아니라 reasoning도 얘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reasoning 중에 제일 재밌는 example이 우리가 매일 했던 거. 그 패밀리 구조 찾는 거 있죠. 얘는 얘 뭐 삼촌이고 얘는 얘인데 얘는 뭔 거 같냐. 3.5 물어보면 리즈닝이 박살 나거든요. 그래서 맨날 틀려요. 근데 3.5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얘 뭔 거 같냐.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하게 하면 찾아내는 퀄리티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다 쪼개가지고 하면. 근데 그냥 시키니까 그렇지. 4.0은 그 자체로도 잘하고 지가 추론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얘는 얘한테 아버지야? 그럼 얘한테 손자네? 얘랑 얘는 그가? 그럼 얘랑은 뭐 무슨 부부지간이네? 그럼 얘랑 부부지간이니까 얘랑 손자지간, 얘는 할머니겠네. 이것을 차근차근 쓰면서 하는 거예요. 지가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면서 맞춰 나가는 건데 이것도 너무 늦었어요. 아니 너무 올드 됐어요. 4.0 같은 경우는 리즈닝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디어는 좋은 게 뭐냐면 쓸만한 게 나랑 비슷하게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계가 이 능력이 있다는 거. 지가 한 것을 지가 보면서 리플렉션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리얼타임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스텝와이즈 스트래티지 하고 지가 검증하고. 그쵸? To detect and rectify라고 이야기했어요. detect하고 rectify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눠주죠. 일단 draft를 generating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validation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review and revise가 generate, review and revise가 rise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고도화시키는 게 어떻게 고도화시킨다고요? generating 하는 태스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번 하는 게 중간에 반드시 들어가고 루브릭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 번 한 것을 뭐 서머리를 할 거야, 뭐 패턴을 찾을 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거를 보여줄 거야, 뭐, 뭐 평균을 구할 거야. 그런 종류로 나눠진다라는 거를 해서 그래서 프레임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라이즈 프레임 같은 거를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기계한테 LLM 시키는. 그래서 Q&A뿐만이 아니라 다이버스 태스크에서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해보니까 특히 멀티 훅 리즈닝 단계가 여러 개 들어가는 리즈닝에서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이거는 이제 비브락 비 제너레이션도 그냥 한 거랑 요걸 돌리니까 훨씬 더 잘하더라. 그래서 이게 디폴트로 돼야 됩니다. 디폴트로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스노우볼링 이슈 이 용어 여러분 잘 알아보십시오. 이게 그냥 질문하고 답하거나 한 줄로 끝나지만 리즈닝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페이퍼 리뷰할 때 그런 거 했었어요. 처음에 발 잘못 들이면 기계는 처음에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뭔가 이렇게도 말을 풀어나갈 수 있고 논리를 이렇게도 풀어나갈 수 있는데 처음에 이상하게 풀어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속 말이 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는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확률로 결정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 퀄리티가 좋으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굉장히 나쁜 경우가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해지면 스노우볼링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리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리뷰도 잘못될 수가 있잖아. 처음 준 게 이상한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인트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여러 번 시켜야 된다고. 한 3번, 뭐 많으면 5번, 뭐 10번 예를 들어 그걸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는 케바케지만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이 방법론들이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게 확률론적인 모형인데 한 번 해가지고 나온 것을 한 번 리뷰했다고 어떻게 그게 좋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한 번 하고 나서 그걸 리뷰했다고 임프루브 됐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쵸? 그래서 여러 번 하고 이밸류에이션 하는 인트라 셀프 이밸류에이션 라이즈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스노볼링 이슈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뭐 스노볼링 이슈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스노볼링이 계속 되는 게 우리가 업저버를 많이 해요. 한 번 꼬이면 스텝 꼬이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왜냐면 GPT는 다음번 뱉어내는 단어가 그 전에 뱉어냈던 단어를 함수로 하잖아요. 오토 리그레시브 하잖아요. 그래서 틀리면 계속 우기는 거야. 지가 앞에 했던 이야기를 메꾸려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음, 음, 음. 스노볼링 이슈를 라이즈로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스노볼링 이슈가 있으니까 여러 번 하다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있을 수도 있고 첫 단추를 잘 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작을 여러 번 해야, 아니, 태스크를 여러 번 하는 게 라이즈라고. 그럼요. 아니요. 태스크를 여러 번 해야 시행을 하다 보면 스노볼링 얘는 스노볼링에서 완전 이상한 데로 갔구나. 어쩔 때는 뭐예요? 첫 단추를 잘 껴서 잘 갔구나. 그중에 골라내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머지는 knowledge retrieval은 똑같습니다. information retrieval은 뭐 knowledge base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처음에 하든 뭐 나중에 하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계산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이건 별로 뭐 엔트로피도 마찬가지예요. 엔트로피가 높으면 어때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확률로 보는 건데 엔트로피가 높거냐 낮냐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냐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뭐지? 그 저기 뭐냐 그, 그, 그
뽑는 알고리즘이랑 probability가 높은 그 단어를 토큰을 선택하는 알고리즘하고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어차피 수식적으로는 그 저기 이퀴벌런트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까 했던 라짓 있죠. 라짓이 계산된 라짓을 값을 주잖아. 그 라짓 값 가지고 야 이게 너무 낮은데 다시 뽑거나 하는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이 계산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해주는 엔진이 오픈 소스냐 아니면 뭐 따로 있냐 하는데 GPT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지가 내부적으로 다 프로버빌티 계산을 하는데 안 줄 뿐이지. 그중에 가장 높은 것만 선택을 해줘. 혹은 탑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해줘. 그 언저리에서만 선택을 해줘. 다 파라미터를 조절을 합니다. 탑이랑 템퍼레처 두 개로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그럼 이 이슈가 없어져 버렸죠. end-to-end reg도 무슨 뭐 generate final output을 하고 뭐 retrieve를 하고 뭐 똑같습니다. 별로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거 없고 그 다음에 이거 self refinement라고 따로 나눴는데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저기 뭐죠? 에버랑 이거랑 제가 봤을 때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지가 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계한테 self refinement를 시켜서 리즈닝을 시켜보니까 피드백 리즈닝을 시켜보니까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3.5부터는요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지가 하고 지가 이벨리에이션 하니까 그 에비던스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시겠어요? 간단한 거 네가 한번 해. 그 다음에 한번 리뷰 앤 리바이즈 해봐 하니까 퀄리티가 좋아지고 그 퀄리티가 좋아지는 게 전방위로 좋아지더라는 얘기예요.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쪽까지 특히 리즈닝. 근데 factual 책도 약간 되는데 근본적인 건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more accurate, better and more accurate output을 해주더라는 얘기야. consecutive iteration을 통해 가지고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사실은 라이즈를 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는 뭐라고요? 늦었어요, 저희. 늦었어요. 라이즈를 이야기한 건 제가 작년에 6월 달에 이야기를 했지만 돌려가지고 퍼포먼스 아웃풋 되는 거 보여주는 건 늦어버린 거야. 이미. 그러면 우리는 뭘로 승부를 해야 됩니까? 루브릭이랑 인트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셀프 리플렉션 하면 퀄리티가 높아져야는요 이미 차고 넘치게 많아졌어요. Too late. 그래서 몇 번 해야 됩니까? 여러 번 해야 됩니까? 여러 번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과를 정리할 수 있으면 그 중에 뭐 평균을 구해야 됩니까? 모드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쭉 나열하는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루브릭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베스트를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중에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찾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한 5개, 6가지 정리를 해서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이렇게 써서 이밸류에이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끝났다고.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smaller scale supervised model 한다. 뭐 이런 우리는 뭐 지금 뭐 그냥 개념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이것도 뭐 챗 프로텍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self contradiction 지가 만들고 지가 찾게 하고 찾은 거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external grounded knowledge 쓰지 않고 self evaluation의 핵심은 이거 여기 있어요. 다현사야. 우리가 external grounded knowledge를 쓰면 좋을 때도 있어요. 그걸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없어도 어느 정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self evaluation이. 아시겠죠? 왜냐하면 꼭 없어. 자기 검증을 하기 때문에 자기 검증을 했을 때 시켰을 때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external ground knowledge 없이도 약간 잡아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셀링 포인트예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강조하셔야 됩니다. 이게 프로세스를 처리해 가지고 그리고 이터레이티브한 파이프라인이죠. 이거 해서 될 때까지 하는 거. 우리는 여러 번 해서 조절하는 거 혹은 될 때까지 하는 거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하고 이번에 카파에서 드디어 그 점프가 된다는 게 그거예요. 해서 됐어? 그럼 일로 넘어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가 돼요 이제. decision branch가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repeat 함수를 넣어줬어요 교수님이. 몇 번 반복해. 전체를 몇 번 반복해.
그것까지 1번부터 2번부터 뭐 7번까지를 5번 반복해. 그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턴을 2번 턴부터 5번 턴까지 5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맞춰가지고 만약에 패스하거나 좋으면 어디로 보내. 이거 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수님. 이제 파이프라인 만들 때. 그거는 기준은 루브릭 줘가지고 GPT한테 판단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 크라이테리언 5점 이상이면 어디로 넘어가. 아니면 다시 반복해서 다시 만들어. 게이트웨이에서 그러니까 루브릭이라고. 루브릭을 줬을 때 루브릭이 몇 점 이상일 때 그거를 그 루브릭은 우리가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 따라 다르다. 그 루브릭 싸움이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셀프 이밸리에이션을 하는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우리 도구가 있어야 되니까 카파 플랫폼에서 하는데 아니 몇 점이 5점이냐고 몇 점이 4점이고 와리가리를 하고 리핏하고 뒤로 돌아가세요 앞으로 돌아가세요 만들어 주셨다고 교수님이. 뭐 조건문, 제어문 만들어 주셨잖아.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언어는 아니지만 플랫폼이잖아요. 이미 다 끝났어요. 할 도구는 돼 있으니까 자동화 도구는 돼 있으니까 안에 집어넣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근데 루브릭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교수님 루브릭이 중요한데 그거 뭡니까? 합의라고 합의. 그리고 드래프트를 GPT가 굉장히 드래프트를 GPT한테 만들게 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GPT한테 루브릭 드래프트를 잘 만들게 하지? 그 싸움으로 넘어갈걸? 그거 안 하고 할 수 있나 보자 내가. effective expose self contradiction에 하더라는 얘기예요. 지가 하고 나서 self contradiction을 잘 찾고 accurately detect them 한다라는 거예요. 지가 하고 지가 detect도 잘하고 appropriately mitigating 한다라는 거예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 페이퍼를 읽어보십시오. 이거랑 뭐 말을 많이 하자. self contradiction을 찾고 self refinement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rise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고 여기 있네. self-reflection methodology. 같은 이야기죠. self-reflection methodology. iterative feedback process. 그게 뭐라고요? 피드백이 누가 준다고? 지가 스스로 준다고. 지가 지한테. 그걸 어떻게 준다고? iterative하게 준다고요. 그게 같은 이야기예요. reflection이랑 self-reflection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reflection은 스스로 안 돼요. 메타인지라고. 그래서 게이머의 M이 뭡니까? 메타. produce progressively more precise and accurate하게 하더라는 얘기야. self-reflection 시키니까. 우리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프롬프트가 reflective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 있죠. 결국엔 그 단어. CG reasoning, construct comparative 이건 해가지고 structured comparative 한 거를 뭐냐 만들어가지고 지가 reasoning을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것도 reflection 중에 하나고 어떤 prompt engineering 하나고 나머지는 좀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으니까 대부분은 프로시저로 파이프라인 프로시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단계나 4단계 그리고 기계가 주는 피드백으로 이루어져 있고 knowledge retrieval을 하나 안 하냐 온톨로지 모형을 집어넣냐 안 넣냐 뭐 external knowledge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거기에 다 그 캐리고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계산을 했냐 안 했냐 그 나온 아웃풋의 값을 계산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튜닝을 하냐 안 하냐 내가 했던 앞에 돌아와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잘 안 하는데 해준 결과가 좋을 때까지 처음에 했던 그 프롬프트 자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이렇게 주니까 안 좋아. 이건 완전히 다른 클래스인데요. 그냥 결과가 좋은 것만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야지 결과가 좋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는 프롬프트 자체를 인풋으로 볼 수 있어서 그 프롬프트를 바꾸게 할 수 있어요. 결과의 아웃풋의 그 루브릭을 딱 정하면 5점이 나오게끔 처음에 주는 그 프롬프트 자체를 바꾸게 할 수 있어요. 그걸 프롬프트를 할 수 있죠. 기계한테 이게 프롬프트인데 어떻게 프롬프트를 써야 되겠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나올 때까지 이터레이티브하게 돌릴 수 있겠죠. 그걸 프롬프트 튜닝의 개념입니다. 프롬프트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자, 비디오 계속 끊어지는데 넘어갑시다. 자, New Decoding Strategy는 디코딩은 잘 모르겠어요. Context Aware Decoding은 제가 시간이 없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처음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knowledge graph를 utilizing 하는 거는요. knowledge base의 특정한 종류거나 혹은 knowledge base를 만드는 방법 중에 knowledge graph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knowledge graph를 이용하게 되면 reasoning 있죠. 이 굉장히 스트롱해집니다. 그 knowledge base는 search engine은 그냥 뭐 내가 말했던 키워드 쭉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knowledge base의 일종인데 reasoning이 들어가 있는 그 knowledge base를 knowledge graph라고 그래요. 근데 knowledge graph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reasoning이 굉장히 스트롱해져요. 근데 이게 다 뻘짓인 게 물론 뭐 GPT가 워낙에 knowledge graph 학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식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GPT한테 없는 지식 있죠. 그거를 집어넣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knowledge graph 형태로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지식이 knowledge graph 형태로 되어 있으면 reasoning이 굉장히 strong하게 돼요. 그냥 그래서 온톨로지에 잘 들어보세요. 온톨로지 모형을 우리가 프롬프트에 집어넣잖아요. 아웃라인이 됐든 테이블이 됐든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프롬프트에 집어넣는 것이 knowledge graph야. knowledge graph 형태로 내가 지식을 축약시켜서 집어넣잖아요.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knowledge graph도 뭐예요? 이게 다 대학이잖아. 이게 이쪽에 속해 있어. 얘는 이쪽에 속해 있어. 뭐 이거는 이거의 하나야. 이거는 이거의 뭐 특정한 종류야. 이게 트리플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과관계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딱 3개로 해가지고 A는 B의 원인이야. C는 뭐 A의 원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는 걸 knowledge graph라고 아주 심플한 형태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그렇게 온톨로지 모형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GPT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온톨로지 모형인데 knowledge graph로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프롬프트에 집어넣으면 핵심만 들어가면서 reasoning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싸움이에요? 무엇의 싸움입니까? 그 프롬프트에. knowledge graph를 만들어 프롬프트 속에 집어넣는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knowledge graph를 누가 만들어요? GPT한테 만들게 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테이블을 내가 만들면 루브릭 테이블을 선영쌤 얘가 얘기했잖아. 루브릭 테이블을 본인이 다 만들어야 되면 이펙티브 합디까 안 합디까? 안 하잖아.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knowledge graph 테이블을 내가 한 땀 한 땀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사람이 만들어야 되면. 그래서 그럼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교수님. 내가 프롬프트 속에 knowledge graph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knowledge graph를 만드는 작업을 GPT한테 시키라고. 아시겠어요? 내가 아니 그 속에 테이블 형태로 트리 구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GPT한테 시키라고. 그게 잘 쓰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정리를 딱 한 다음에 뭐예요? GPT한테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 루브릭이 됐든 무슨 뭐 스탠다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GPT한테 구조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잘 아시라고. 그래야지 여기에 이긴다고 게임을. knowledge 베이스를 만들어서 넣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렇습니다. 뭐 로스 펑션 이건 함수를 계산하면 되겠지만 계산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계산해서 하는 것은 뭐 파인 튜닝하고 계산하는 거 있죠. 함수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면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금 GPT가 지금 주는 생성하는 것보다 더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뻘짓인 것 같아서 안 가고 싶어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요. 컨클루전은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뭐 자세하게 그 대부분은 외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뭐라고 본다고? 온톨로지 모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두 번째, 파이프라인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 번째, 셀프 리플렉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남는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100% 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나늘고 겨도 확률론적인 모형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에러를. 아시겠죠? 아무리 그라운드 트루스를 주든 라이즈를 하든 뭘 어쩌고 하든 결국에는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작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인데, 결국에는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책임지는 그 엔드 포인트 있죠. responsible GPT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요.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인지 과정이죠. 거기까지 가기가, 그 드래프트 그렇게 만들기가 너무너무 expensive하고 힘든데, 굉장히 빠르게 굉장해져서 사람 도와주는, 전문가를 도와주고 최종 책임지는 사람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를 100% 믿고 뭐 어떤 뭐 의료나 저 그쪽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교육이라도 그렇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반드시 아시고, 한계가 있다고 해서 뭐 기계를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확률은 줄이지만 확률은 영원히 0으로 줄 수 없다는 게 마지막 메시지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오해해요. 야, 이렇게 하면 이제 기계 믿고 쓸 수 있는 거네? 기계를 믿고 쓴다는 말이 뭐야 도대체? 그쵸?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가 이상한 이야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